네, 이제 전일 국내 증시 안에서 핫했었던 특징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반등을 좀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그 전에 이제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ICT가 LG 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고 그렇죠. 이번에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손을 들어줬고 네.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ITC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문제가 좀 더 재소가 돼서 커졌을 때 이제 네. 그 당소 간의 국가들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곳이 이제 ITC에서의 그 소송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존의 ITC에서 이미 LG화학이 이겼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ITC에서 최초 이제 지난 3월 초에 이제 마찬가지로 발표를 했던 LG화학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했던 그 소송의 판결은 어떤 거냐? LG화학에 있는 전문 인력들의 그 유출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영업 비밀에 대한 그 침해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인력의 이동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기술력 자체가 어떤 그 침해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LG화학 쪽에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술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유출 사태들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책임 여지를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의 어떤 그 부과를 했던 처벌이 10년 동안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3월 초만 하더라도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들이 차츰차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던 그 국면 속에서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난감했죠. 왜냐, 조지알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제 제2공장까지도 지금 증설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고 이번 ITC 판결에서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은 SK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적으로 2차 전지 손 떼겠다. 아예 유럽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내수 경제를 강하게 시키기 위한 또 어떤 전기차 섹터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그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는 별도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특허권 문제를 지금 보기로 했는데 이 특허권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지금 소송은 특허권 자체가 LG화학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의 그 특허가 유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의 그 어떤 특허에 대한 또 침해 부분들이 있었느냐 그 여부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특허 번호 117번인가요? 이 제품 자체가 이 특허 번호에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특허는 LG화학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이 됐으니 SK이노베이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과가 될 것이다, 처벌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어떤 대대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파악이었는데 오히려 ITC 입장에서는 그런데 특허는 침해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특허는 LG화학에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침해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오히려 나머지 이제 세 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 자체는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LG화학은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이 없다. 그런데 이 특허권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한 건은 유효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LG화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간의 특허권 인정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줄 알았더니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허권 당연히 우리가 만든 제품이다라고 해서 특허권 인정부터 받을 줄 알았던 제품들은 해당 특허권 관련돼서 무효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되다 보니까 올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간의 궁지에 몰렸던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ITC 판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를 기다렸던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을 지금 끌면 끌수록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좀 빨리 합의가 되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ITC의 네.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 패키지 계획 안에 분야를 포함이 됐죠. 포함을 이번에. 했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SK이노베이션만큼의 그 공장 물량이 빠지게 되는 순간에는 자국 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 기대가 이 어떤 시장 전망에 따라서 양사가 최대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런 판결들이 이제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 양사 측에서는 더 장기전으로 가겠다. 서로 이제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먼저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반등이 다시금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 우선 이제 네. 우리가 2차 전지 3대장이라고 얘기하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LG화학. 이제 초기에는 LG화학이 그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주가들을 굉장히 밸류에 따른 어떤 상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어떤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의견들이 축소가 되고 다시 중소형주로 시장이 전환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밸류에 대한 부담들을 굉장히 가파르게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자체에 대해서 그 실적주로서의 연계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연출했던 SK이노베이션은 매도세로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거고요. 올해 LG화학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더불어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관심주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S-오일입니다. 네. 일단 S-오일 아까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과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유가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그 석유 생산과 관련해서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WTI 가격이 지금 3.9%가량 지금 상승을 했던 어떤 시장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제조업 지수들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를 했던 시카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미중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됐었던 어떤 2018년도 이 7월 이후부터의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ISM의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려 3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 반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가선은 여전히 60달러 선 이하에 있다는 것은 저렴하다. 즉 당장의 소요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대 정유사들 중에서는 사실 그간에는 순수 정유사로서의 이미지가 컸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FCI라든가 이런 어떤 수소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까지도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였을 때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그 면모들을 S-오일도 어떻게 보면 닮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저평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오일 지금권에서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하게 지금권에서도 매수 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네. 일단 이전에 고점이 92,000원까지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유가 부분의 그 소요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WTI 지수와 조금 연계를 해서 보실 때는 오히려 S-오일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가치주로서의 그 기대를 보실 때는 92,000원 선의 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92,00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못지않게 S-오일도 많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구도일, 그렇죠. 구도일, 네, 9만5일 외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석유업체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석유업체들이 이제 석유만 해서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오일 오늘장 관심주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